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이 암은 산소 결핍 질병이다 이런 테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암의 스위치를 꺼라, 그 책은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산소 결핍이 암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뭐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뭐 잘못 먹은 거다, 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체온이다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그 모든 그 내용이 마지막에는 암의 결핍을 일으키는 겁니다. 암의 그 산소 결핍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거라는 게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결핍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암 예방이나 치유에 산소 대사 손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건강한 세포는, 우리 세포는 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입을 꽉 막고 숨을 못 쉬게 하면 가장 절실한 게 숨쉬기겠죠. 당장 목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불식간에 그 산소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 평소에는. 그렇지만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만 세포가 건강하다는 게 이 책에서 암의 치유에서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기 중에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으로 산소를 가져오면 그 산소를 우리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붙인다고 그래요. 붙인 다음에 세포로 이동을 하는데, 이 세포 속에서 산소를 대사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그 생물학적인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완성이 요구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 복잡한 생물학적 완성이 교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암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하기도 하는데, 산속으로 가는 게 좋긴 참 좋겠죠. 그런데 산속에 가 있을 망정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러면 내 몸에서 산소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산소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산소가 대사되는 그 메커니즘을 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으면 그걸 피하면 되겠죠. 그 원인은 영양결핍과 독소에 노출된 거, 그리고 산소 대사장치가 손상된 거. 네, 산소 대사장치가 손상된 건 잘못된 음식의 그 원인이 많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먹는 그 기름, 식용유, 이게 산소 결핍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먹는 것도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심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하고, 또 그게 또 심해지면 사망을 하게 된다. 사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포의 생존 유지를 위해서 이 세포가, 이게 산소가 계속 안 들어오는데 세포가 안 들어오면 죽어요.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발효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효작용을 해서 산소가 없어도, 이게 산소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할 때 이 세포는 발효작용으로 에너지를 생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가 운영 방식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암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은 신체 기능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뇌세포는 뇌세포에 맞는 일, 혈액세포는 혈액세포에 맞는 일, 또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로서의 일. 그러니까 이게 다 분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포가. 이게 각 기관마다 췌장세포는 췌장세포, 간세포는 간, 뼈세포는 뼈, 그게 맞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분업이 되어 있는데 각자의 특별한 일을 수행을 하는데, 이 세포들이
어느 부분에 내가 내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만약에 뭐 유방암,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처음에 발병을 하면서 석회화가 상당히 오래 지속돼 있었어요. 제가 40대 중반에 가슴이 딱딱한 게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석회화다, 암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제가 좀 늦게까지도 이게 유방에 딱딱한 게 잡혀도 나는 이게 석회화야, 암 아니야, 이런 그 마음으로 너무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석회화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부위에 산소가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 원인 제공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석회화에 같이 암이 생겼다. 그 속에서부터 암이 생겨서 이제 암이 커졌다. 이렇게 이번에 몇 년 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때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취약한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 유방 안에 석회화가 취약한 부분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췌장을 너무 혹사시켜서 어느 부분이 뭐 괴사가 됐다든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산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보면 우리 몸에 그 산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그게 못하면 이제 암세포는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산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되고 그 변이된 유전자는 생존과 증식의 기능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암인데, 1931년에 독일의 바르부르크라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2번이나 받은 굉장히 또 이분이 그 유명한 석학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산소 결핍이 암의 원인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세포 중에 정상세포는 연료 플러스 산소를 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암세포는 산소 결핍 플러스 당 발효, 당분만 있으면 발효를 시켜서 그걸로 에너지를 내서 뭐 사람이 활동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세포 수를 늘리는 데만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세포 속에 산소의 수치가 35% 이 정도만 감소를 하면 발효작용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35%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숨 쉬고 숨을 내뱉고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에 전달되는 거하고 내가 숨 쉬는 거하고는 별개로 내 몸속에 어떤 이상한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그때 그 부분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가서 35% 정도만 덜 간다면 이게 당 발효를 바로 해버린다. 참 이게 그 메커니즘을 알면 좀 두렵기도 해요. 늘 몸이 취약한 부분이 없게 건강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필요량의 60% 정도만 산소가 차단되면 바로 암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참 많이 쉽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류의학의 암 치료법은 암을 더 공격적이고 더 전이 가능성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이런 건 혈중의 산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혈중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뭐 앞에 나왔잖아요. 35% 정도만 덜 들어가도 당 발효를 바로 이 산소로 제대로 이게 숨 쉬는 게 아니고 당 발효로 숨을 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암 방사선요법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세포에 지나치게 많은 독성을 감으로써 산소 호흡이 필요한 세포의 작동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자신을 지키려면
이처럼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해라. 그리고 환자의 내부 환경, 내 몸의 내부 환경을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환경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암은 옛날에는 희귀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 쉽게 암에 걸리도록 조성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의사는 암 환자들에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맘대로 먹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조언으로 어쩌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책에 나오고 있고요. 잘못된 음식은 강력하게 암을 촉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산소 결핍에서 앞에 나왔지만 중요한 건 독소, 먹는 거, 잘못된 거, 먹는 거에서부터 암이 산소가 제대로 세포 전달을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은 첫째는 가공된 기름을 먹지 마라. 앞에 나온 가공된 기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식용유, 저는 암 걸리고 나서 식용유를 다 버렸어요. 다 식용유, 카놀라유, 이런 선물들로, 명절에는 그런 거 직장에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 카놀라유도 다 버렸어요. 하나도 따지도 않은 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런 가공된 그 기름이 세포의 산소 전달을 최고로 막는 그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독일의 요한나 버트비 박사는 고품질의 아마인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기름을 먹어라. 품질이 좋은 기름은 가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제를 하느라고 계속 깨끗하게 잔맛을 없애고 맛이 중간에 산패된다거나 그러면 맛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 유통 과정도 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제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정제시켜서 깨끗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름이 같이 소화 흡수가 되는 그 조효소 같은 걸 다 없애버린,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업적으로 가공된 기름 섭취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전압의 저하를 초래하면서 세포 속의 산소 이동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건 치명적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암 환우님들은 기름에 튀긴 음식, 기름에 부친 음식, 기름을 많이 쓰는 음식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름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정제하지 않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 같은 그 좋은 친환경 이렇게 눌려서 압착식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런 건 좀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우리가 먹는 기름에선 좋고, 또 기름 섭취, 지방 단백질을 섭취할 때 굳이 기름이 아니더라도 견과류, 또 음식에서는 그 견과류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의 산성화를 막아라. 세포의 산성화는 우리가 과산성이 되면 세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은 혈액의 과산화 때문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알칼리성 체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침마다 첫 소변을 산도 체크를 하는 기계를 앞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느낀 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갑자기 산성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혈액을 과산화시킨다는 건 그런 간단한 실험으로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혈액이 과산화되면 혈구가 서로 뭉쳐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뭉쳐지면 모세혈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혈액은 뭉치지 않아야 모세혈관까지 쭉쭉 잘 들어가서 산소를 이동을 시키는데, 혈액이 결국은 산소를 이동을 시키지 우리가 호흡이 이동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산화를 막아라. 그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식품, 우리 몸을 과산화시키는 식품을 섭취를 하지 마라.
그 산선식품에는 설탕, 앞에서도 제가 설탕 먹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설탕과 정제한 곡물, 일반 그 정제하지 않은 곡물이 아니라 백밀가루, 백미 이런 정제한 곡물은 세포를 산성화시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탄산 음료 이런 건 전부 우리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하니까 특히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먹는 걸 철저하게 가리지 않으면 이게 또 세포 속까지 산소 전달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암을 재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쉽게 약 알칼리성 용액은 약 산성 용액보다 산소를 100배 이상 흡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칼리화 돼 있으면 산소가 그만큼 100배 이상 쉽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산성 체질은 중요 호르몬 생성도 안 되게 하고 간 해독도 안 되게 하고 신장의 독성을 쌓게 하고 또 과산성 체질은 위산을 많이 만들 것 같죠. 내 몸이 산성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산을 적게 만들어서 소화를 방해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가 산성화되지 않아야 산소가 끝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 또 이렇게 산소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